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 주의, 뉴스를 바탕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개인의 견해가 있으므로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의한 손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밤감기 전후로해서 시세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었나, 그리고 밤감기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엄청 큰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내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홀딩 하시고 존버하시거나 트레이딩에 임하시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저께 금리에 관해서 지난 한 달 전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다, 양적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금리 동결한다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에는 파란이 불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금리 동결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게 미국 금리에 관해서도 분명히 기대감이 액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액션까지 못 갈 경우는 주식시장이 더 가파르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는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분명히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큰손,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도 큰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올 거라 생각하고, 어저께 밤에 보면은 미 주간 곡물 수출이나 보면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이것도 줄어가지고 지금 보면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괜찮다, 시장이 괜찮다라는 걸 사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표상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사는 서민들 경기가 어떨지는 아마 우리가 안 가봐도 뻔한 거지만, 자, 그리고 6월 내구재 수주도 긍정적으로 나왔어. 상품 수주도 나쁘지 않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표가 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30일하고 31일 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금도 같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저는 상대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졌긴 했지만 제가 여기 한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거대하게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하락세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부 차트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되거든요.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명 정도는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800불만 잘 지지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 서서히 이번 주말까지 계속 반등을 해서 최소한 1,300달러, 1,300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1,400달러를 찍은 다음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이번 주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또 한 번 이제 BTC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9,771달러 선을 지지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게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하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니까 1,400달러까지는 그냥 이번 주 주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내일 새벽이나 내일이 지나기 전에 그 정도 패턴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급등을 한다, 막 이런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미연적으로나마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볼륨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볼륨감이 그렇게 거대하게 크지 않게 만약에 이런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미연적으로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또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분간 장세가 그렇게 갈 확률이 높고, 펌핑 장세가 진짜 오는 거는 8월달 정도가 가봐야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주 정도 지나야. 그리고 이번 영상에 사실 이게 메인 핵심인데, 비트코인 히스토리컬 달 퍼포먼스 차트인데, 보시면은 밤감기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알트코인들도 정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밤감기가 2012년에 있었고 2016년에 있었고 내년에 있죠. 2020년에 있죠. 4년에 한 번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데,
2016년도가 밤감기였어요. 아마 이때 이 시간에 이 시장에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2017년, 2018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밤감기를 기준해서 바로 2년 전이죠. 2년 전.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밤감기 2년 전이니까 작년과도 같은 장세, 2018년도와 같은 장세, 2014년도 밤감기 정확히 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장세가 안 좋았어요. 2년 전에도. 그러니까 12달로 봤을 때 장세가 좋았을 때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때는 나머지 8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가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났었어요. 그리고 밤감기 해에는 더 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나. 그러니까 2014년서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2015년은 좀 더 났고 2016년 그러니까 밤감기 당해년도에는 진짜 긍정적으로 흘러갔고 그 다음 연도가 피크를 찍었어요. 2017년도가. 아마 모두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7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어떤 장세가 벌어질지를 우리가 현재 지리한 장세이긴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어. 작년이 2018년도가 2020년 밤감기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해였어요. 워스트 오브 워스트 완전히. 그리고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을 거고 그리고 2020년에 밤감기가 들어가면 올해보다는 나을 거고 진짜 피크는 언제냐면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에 이제 바라봐야 하냐면 당장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셔가지고 내가 산 리플이 10,000원이 언제 가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캐시가 언제 가나 지캐시 호재 Y캐시 뭐 준다는데 왜 거래소에서는 왜 발표를 안 할까 궁금하시죠. 다들 답답해 하시고. 근데 크게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가격대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저는 2015년 말부터 2016년부터 2017년을 거쳤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그러니까 생리가 어떻다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도 엄청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올해 하반기에 보시면은 11월 달이 데이터를 분석으로 해서 지금 보면 2012년부터 19년간의 7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매해 년도 11월 달이 비트코인한테는 상당히 강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75.58%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바라봤을 때 내가 가지고 투자하는 알트코인이 11월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9월, 10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11월 달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나 명분이 여기 데이터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전에는 반드시 비트코인으로 몽땅 다 100% 옮겨가거나 그러는 게 낫다고 이 사람은 데이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자료, 어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를 판가름하는 거는 다 개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이 반감기다. 5월 달부터 반감기에 들어가는데 당해년도엔 더 좋고 그 전년도에는 조금 더 낮고 2018년에는 워스트 오브 워스트였다. 근데 진짜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는 때는 2021년이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모두 다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코인이나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근데 가장 저조했던 게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호라이즌이었어요. 호라이즌이 가장 씁쓸한 기억이 있었고 그런 코인이고 저도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많이 하락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긴 해요. 예전에 이제 판비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뭐 버릴 생각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몇만 원까지 간다면 거기서 이제 또다시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갈아탄다거나 다른 알트로 간다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데 자, 제가 이번 사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많이 저조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제외하고 XRP하고 G캐시예요. 그러니까 XRP도 상당히 많이 다른 거 오를 때 많이 안 올랐고 G캐시도 오히려 다른 거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호재거리가 다 뒤로 밀렸어.
리플 같은 경우는 리브레 때문에 뒤로 밀렸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G캐시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Y캐시 호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데 시장이 안 도와주니까. 근데 그거는 분명히 뭐 사그러들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뭐 아직까지도 G캐시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100만원까지 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아직까지 뭐 확신은 해요. 지금 현재 뭐 8만원, 뭐 8만 몇천 원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건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XRP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XRP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트를 되게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티스트가 어떻게 100%를 다 예측해서 맞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온 과거에 관해서 분석하는 거는 진짜 다 할 수 있는데, 앞날에 관해서 맞추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많이 틀리고 저도 능력 없는 전문가 아닌 전문가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대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RP가 65원 이상은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XRP가 65원 이상 오른다는 얘기는 그 뭘 뜻하냐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란 얘기야. 근데 그 반등 장세가 65원이면 사실 엄청나게 펌핑은 아니죠. 근데 지금보다는 낫다,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이제 바라보시고, 자, 그리고 기대감만 부풀려가지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새벽에 여기 보시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보시면은 S&P 500 지수 쭉쭉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는 그나마 지지를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죠? 양적 완화를 그거를 딜레이 시킨다. 기대감만 계속 부추긴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초극강 강세라기보다 미온적인 강세죠. 당분간. 그래서 달러의 지지가 당분간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지금서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하고 31일 날 미국에서 금리에 관해서 저도 액션을 하반기로 다시 한번 미룰 것 같아. 그러면은 8월 달에는 주식시장한테는 썩 좋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골드 가격하고 실버 가격 1416달러하고 실버 가격이 16달러 50센트,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나 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나 막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금리 인하, 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치만 계속 부풀려 놓고, 그 총알이 3방 남았기 때문에 그 총알을 분명히 연말이나 내년도 가서밖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금리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주식시장이 빠지면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빠진다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이게 예측 불가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선택은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참고적인 자료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코인리스에서 뭐 이렇게 시그널이 떴는데 9,660불 때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동성 장세가 2018년 3월 이후로 극대화되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희망회로를 되게 많이 돌리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건 오늘 하루도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모두 다 끝까지 큰 중장기적인 관점, 2021년에는 밤감기 다음해가 진짜 많이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2018년에는 워스트, 2019년에는 조금 더 나은 해, 그리고 2020년에 반감기 당해에는 진짜 괜찮은 해, 그리고 가장 좋은 해가 반감기 다음 해 2021년, 그때까지 바라보고 투자시장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큰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따가 또 다른 뉴스하고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